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페이지 72페이지고요. 제목은 프레일레와 동조하기입니다. 우선 용어를 좀 살펴보고 갈까요? 지금 2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2장의 큰 주제는 프레일링이라고 했고요. 이 프레일링과 프레일레라는 용어를 좀 구분해서 정리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영상을 다 공부하신 분들은 프레일링에 대해서 기본적인 감을 다 잡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레일레와 프레일링. 프레일레라는 것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파수를 얘기합니다. 사람마다의 특성, 빛깔이라고 쉽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에너지 차원에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파수, 매개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레일레라고 합니다. 이것을 프레일레. 사전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고요. 이 바딤 젤란드가 만들어낸 용어라고 하죠. 의미는 그 사람 고유의 주파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각자 주파수가 있는데 상대방과 만나면 관계가 벌어지고요. 그 관계는 흐름이 형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흐름이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흐름을 조율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 조율하는 방법 중에 이 프레일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파수, 즉 프레일레에 동조되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레일레에 동조해 들어가는 것, 그 동사적인 개념이죠. 이것을 프레일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고 들어가면 좋겠고요. 오늘 제목은요. 프레일레와 동조하기잖아요. 이게 곧 뭐예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 곧 프레일링을 얘기하는 거죠. 동조해 들어가는 것. 이것이 프레일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요. 이 프레일링이 일종의 테크닉 또는 스킬이잖아요. 이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작용을 하느냐, 구성하는 주요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대방의 프레일레에 동조에 들어갈 것이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프레일링을 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 역시도 전혀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많이 접해봤을 법한 이야기이고 또 인간관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옳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반복일 수도 있는데 에너지 차원에서 그것이 작동을 한다는 그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 차원에서 확인을 시켜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거나 소홀히 했던 분들은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 이런 기술을 익히고 적용하면 되겠죠.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 2장에 담긴 내용, 이 프레일링은 인간관계에 적용한 트랜서핑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관계는 이거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몸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행위가 필요합니다. 직접 부딪히고 적용해서 익히셔야 되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죠.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는 그러한 지식은 그걸 보고 보통 종교 차원에서는 그냥 교리라고 그러잖아요. 교리 또는 지식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에 적용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지식들을 담고 있을 때 오히려 자연스러운 행동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이런 마음 공부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주워 담았어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 지식들이 요즘에 유튜브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잘 분별하시면서 접하지 않으시면요. 그냥 틀어놓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고 또 처리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고 그랬죠? 너무 많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열어두시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뭘 주워 담아요. 그 주워 담으면 그게 표현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먹는 것이 그 사람이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정보를 주워 담으면, 접촉을 하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마음에 있어서도요, 이 마음 공부나 뭐 심리학적인 지식이나 뭐 온갖 처세술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지식적으로 이것을 주워 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 돼요. 복잡한 사람. 예. 인간은요, 한면으로는 우리가 많은 지식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측면이 물론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심리학자들에게 맡기고요.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를 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 결과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순해지고 더 가벼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지식을 잘못 주워 담게 되면은 머리가 복잡해져요.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뭐 하다못해 이제 이 성격 유형 있죠, 성격 유형.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뭐 MBTI가 있고, 또 이것과 곁들여서 애니어그램 많이 하시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유형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잘 살자는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를 잘 하자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목적이 뭐예요? 편안해지자 아니에요. 나를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 편하게 지내자, 행복하게 지내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이걸 또 지식을 머릿속에 취해가지고 부작용이 뭐냐면 사람을 쉽게 판단을 해버려. 예, 쉽게 판단을 해버려. 자기 자신도 판단을 해버려. 나는 이러이러한 유형이니까, 난 이러이러한 성격이니까, 난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변명의 구실로도 쓰이고 합리화의 구실로도 쓰이죠. 온갖 정보들이 들어왔어요. 제가 다 말을 여기서 안 할게요, 공개적인 영상에서.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온갖 정보들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여러분들, 인간이 무슨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는 매뉴얼이 있고요. 매뉴얼대로 작동하게 돼 있고, 고장이 나면 매뉴얼대로 고치면 돼요. 원인이 분명합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고장이 나면 원인을 찾는 게 사람보다 쉬워요. 정확하거든요. 네. 문제가 일어나면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원인이 보편적인 원인은 있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적용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마음은 정말 변화무쌍하거든요. 감정은 정말 변화무쌍하거든요. 상처를 입는다? 그것도 어떤 사람에겐 상처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영광의 상처예요. 상처라는 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그래서 큰 방향과 원칙과 원리와 이치는 있되,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다 다른다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을 어떤 특정한 규칙 안에, 규정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 펜듈럼하고 뭐가 달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걸 좋아해야 되고 저런 걸 나빠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맞고 저런 사람 안 맞고, 거기에 자신을 왜 집어넣냐고요. 이걸 통해서 자유로워지라고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건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런 지식을 주워 담으면서 그냥 거기에 규정돼 버려요. 거기 갇혀 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쉽게 판단해 버려요. 그래서 더 만남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서핑을 할 때, 프레일링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학이나 상담과 관련해서 지식을 습득을 할 때 한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느냐, 아니면 점점점 생각이 많아지고 무거워지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점점점 편해지느냐, 아니면 사람들을 만날 때 점점 더 경계하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후자의 형태로 점점점 변해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지식을 그만 섭취하셔야 돼요. 그만 먹어야 된다고요. 차단하셔야 된다고요. 하나 도움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이거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건 나중에 잔소리 코너에서 해야 될 주제인데, 오늘 인간관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워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트랜서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트랜서핑 머리로 억지로 애써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만큼 천천히 즐기시라.
트랜서핑 안 해도 트랜서핑 하는 사람이 있고, 트랜서핑 한다고 길을 써도 펜듈럼의 꼭두각시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표, 목적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이걸 하십니까? 여러분들, 편해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편해지자 이거죠. 우리가 좀 편하게, 조금 더 편하게, 예, 가볍게, 즐겁게, 기운 나게 살자 이건 아닙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거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트랜서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 예. 아니면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셔야 된다. 기를 쓰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즐겁게 추구하는 건 좋아요. 관심이 있어서. 저도 그랬죠. 그런데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솟는 거지. 기운이 나는 거지. 재밌는 거지. 그건 몰입이라고 그러죠. 괜찮습니다, 그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떤 욕망과 기대가 중요성과 함께 지나치게 부여가 돼서 내부 의도를 사용해서 힘들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 한번 내 인생을 걸어보자 이런 요량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무엇을 해도 안 되게 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인드셋을 바꾸셔야 됩니다. 트랜서핑의 핵심은 그러한 마인드셋을 새롭게 세팅을 하자는 게 핵심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지나친 욕망이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얄팍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면 일시적인 도움밖에 받지 못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돼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예. 그래서 프레일레와 프레일링 개념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요. 기타가 있으면은 기타 줄을 조율을 하잖아요. 기타 줄이 있는데 이 줄이 각각 고유의 소리가 있죠? 각자 고유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조율을 해요. 조율을 하면 어때요? 하모니. 아름다운 선율이 펼쳐지죠? 예, 조화, 하모니를 이루면 아름다워집니다. 그것을 이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소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고 편안한 상태,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과 같아요. 각자 이 기타 줄처럼 고유의 주파수를 갖고 있는데 그게 프레일레. 그래서 기타 줄 하나하나가 프레일레라면 우리가 기타 줄을 조율을 한다. 그래서 조율을 끝마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들린다. 이것은 뭐예요? 프레일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레일링은 대화, 인간관계와 관련된 거라고 그랬는데 인간관계는 대화로 이루어지죠. 대부분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대화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대화와 관련된 얘기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프레일링 대화법 이렇게 부제목을 다루셔도 됩니다. 이 대화가 뭡니까? 대화는요.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그래서 비유를 하기를 투수와 포수의 관계로도 얘기를 하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란 얘기예요. 대화는 얘기를 던져주면은 받아서 또 내 생각을 던져주고 또 받아서 내 생각을 던져주고 또 내 생각을 던져주고 하면서 점점 네, 간극이 좁혀져서 공통 분모가 생기는 것. 그래서 이 공통 분모만큼은 이해를 하게 되는 것. 이해를 하는 만큼 상대방을 알게 되고 또 자신도 예,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하게 되면 어때요? 만족스럽죠? 뿌듯하죠? 생산적이죠? 이런 대화가 참 좋은 대화예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화를 비교적 잘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거니 받거니니까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잘 받아야죠. 잘 받는 게 뭡니까? 듣는 거예요. 듣기. 이걸 경청이라고 그러죠. 귀를 기울여서 아주 잘 들어주는 것. 경청해라. 네, 잘 듣는 거. 그래서 대화는 잘 듣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잘 말하는 게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대화가 어려운 거예요. 왜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 방식대로 말해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 다음에 듣질 않고 내가 한 말을 다 알아듣기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단정을 해버려요. 이게 대화의 이제 문제예요. 근데 상대방은 또 어때요?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못 듣기도 하고. 예,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들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들은 내용이 맞다고 확신을 해요. 예, 오해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담하러 가야 되는 일을 여기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화가 왜 어렵냐면 자기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대화가 어렵기도 하고 또 자기식으로 듣기 때문에 대화가 어렵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 공통점이 뭡니까? 다 자기식이다. 자기식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 자기 중요성에 빠져 있다. 다 자기를 관심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 자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오늘 주제가 그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프레일링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누굴 향해 있어요? 상대방을 향해 있어요. 조율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는 어때요? 자신을 향해 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이 말을 괜히 했나?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계속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더 다른 사람의 말을 못 듣는 겁니다. 이 집단 상담을 하면 되게 재밌어요. 집단 상담을 하면 이제 그 리더가 집단 상담할 때 주로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자유롭게 대화가 오가면 자, 지금 A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계신 B님께서는 A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A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죠?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은 그 정확하게 내용 자체도 못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또는 듣기가 싫은 거야. 의식적으로 차단을 해. 왜냐하면 또 어떤 사람은 혼자서 주절주절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듣기 싫은 거야. 이제 지치는 거야. 그리고 재미도 없어 심지어. 그럼 이제 차단하는 거야. 딴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쟤 왜 저러지? 이제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 상담을 하면 재밌어요. 집단 상담을 하면 나의 실체를 보게 되죠. 밖에서는요 그런 걸 안 짚어주거든요. 그냥 불편하면 그 자리 피하면 되고 다시 안 만나면 되고. 그런데 집단 상담에서는 그걸 의도적으로 짚어주거든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열심히 듣는 것처럼 고개도 끄덕거리고 했는데 막상 물어보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왜 못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야죠. 이실직고를. 사실은요 너무 지루해요. 뭐 저 사람 얘기하는 게 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터져 나오죠. 그럴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생생한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가 뭡니까? 싸울 때 깨어있어요. 싸울 때 여러분들은 깨어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지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린단 말이에요. 말 하나 실수 안 하고 꼬투리 안 잡히려고. 근데 평상시엔 대부분 잠들어 있다. 대부분 잠들어 있어서 어때요? 자기 안에 갇혀 있다.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남을 이루면서도 잠든 상태에서도 만나고요. 뭐 회식 자리에서도 잠든 상태로 대화를 나누고요. 회의할 때도 잠든 상태에서 회의를 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커플이 만나서 처음엔 좋았지만 이제 권태기에 들어가. 그러면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서로 딴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모르고 있죠. 이게 상담을 하면 그 진실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렇다. 대부분. 자, 먼저 이걸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화가 어렵고 잘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다. 대화를 잘 나누고 싶은 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게 또 현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러한 대화를 잘 하는 사람, 적어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자. 먼저. 그게 이제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바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대화라는 게요, 오늘 얘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레일링에 대해서 아무리 이것이 좋은 방식이고 옳은 방식이고 라고 얘기를 해도, 잘 먹힌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인 거지, 내가 하기 싫은데도 프레일링을 적용하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이건 에너지 차원의 기술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뭐예요? 말에 있지 않고 그 말을 기본적으로 끌어오는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감정 상태. 이 마음과 감정이 진실한 거거든요. 그것과 일치되지 않은 상태로 나가는 것은, 이거는 연기하는 거죠. 말로는 속일 수 있어도 에너지는 속이지 못한다고요. 결국은 이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프레일링을 그렇게 애써서 적용하려고 하더라도 본심과 일치되지 않으면, 마음과 영혼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것은 효과가 없다.
나 프레일링을 적용했는데 왜 효과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프레일링을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갖지 않은 채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서핑도 마찬가지잖아요.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추고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갖추지 않은 채로 하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럴 때 해야 될 것은 에너지 소진 상태를 빨리 회복을 하고, 또는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문제, 장애물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원리가, 기본 원리가 그거예요. 근데 그런 큰 원리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점검을 하지 않은 채로 자잘한 방식들 100가지를 알려줘도 100가지 적용하면 하루 이틀은 성공을 해요. 또는 우연으로는 성공을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갈아타고 하다가 그러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자기 만족만 하는 겁니다. 결국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근본 없는, 뿌리 없는 트랜서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벼운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럴 때는 차라리 이런 트랜서핑을 보고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열심히 사는 게. 이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대화를 내가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늘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때로는요, 어떤 사람하고는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요. 어떤 날은 대화하기 싫은 날도 있어요. 상대방이 문제가 없어도 그냥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애써서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자기를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조율을 하시란 말이에요. 조율을. 예, 그래서 프레일링이라는 것이 잘 통하고 옳은 기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매사에 이것을 적용해야지라고 기준을 세워버리고 거기에 중요성을 넣어버리면, 그렇게 못할 때 여러분들이 또 자기 탓을 하고 내가 오늘 왜 이러지 이러는데, 왜 이러긴요. 그럴 때도 있다. 예, 이런 날도 있다. 이럴 때도 있다. 이러한 내 모습도 있다라고 하고, 그런 날은 잘 통과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죠. 이제 배고프면 짜증 내는 사람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진짜 잘 음식을 잘 제때에 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어쨌든 그런 날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그거를 생각을 확대시켜서 펼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펜듈럼에 확 포획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프레일링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주파수를 동조하는 게 프레일링이라고 그랬죠?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교감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관계를 계속 촉진하는 활동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나오는 건 아닌데 일단 자주 만나야 돼요. 사람이요, 친밀감은 어디서 오냐면 잦은 접촉에서 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친밀감이 느껴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사람 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부러 이제 자꾸 그 시간에 맞춰서 지나가는 거죠. 예, 자꾸 얼굴을 비치고 노출하는 거예요. 자주 보면 예, 친밀감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주 봐야 된다. 이제 제가 꾸준히 이제 이 산책하는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산책하는 곳을 그 시간에 또 꾸준히 저처럼 산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하고. 그럼 그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요. 그럼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었는데 자주 만나면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니까, 자주 인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심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뭐 이렇게 관심이 있다? 그럼 이제 자꾸 자신을 노출시켜야 돼요. 자꾸 접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뭐 버스 정류장에,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이제 버스 정류장에 학교 등교를 하려고 이제 가면은 늘 그 정류장에 그 시간에 나타나는 그 남자 또는 그 여자. 그런 경우 있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자주 보게 되면은 관심이 가게 되고, 호감이 있으면은 예, 생각이 더 많아지고, 이게 이제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내가 이제 좀 시작하겠다, 잘 인간관계가 없었다, 그런 분들은 쉽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자주 가시는 거예요. 자주 가서 참여하고 노출시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관심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동호회도 있고, 뭐 종교 모임도 있고, 교육 뭐 배우는 모임도 있고, 그런데 자꾸 가셔서 참여를 하시는 거,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름을 불러라. 이 책에서 나오죠. 예. 이름 불러라 하면 이제 여러분들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이제 유명한 시가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눈만 마주치고 인사할 뿐 아니라 이름을 알고 통성명을 했다면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야 뭐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이 느낌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존재를 대표하죠. 인격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관심을 한다는 뜻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은 이름을 호명하기도 싫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시죠? 그 군대 훈련소 가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번호를 붙여요, 번호. 번호표를 붙여요. 그래서 뭐 101번 훈련병, 35번 훈련병 이렇게 번호를 부릅니다. 교도소 가도 이름이 없죠. 이제 번호. 이제 훈련소 나오면 이제 자대 배치 받고 부대로 들어가면 소속이 들어가면 이등병 때부터는 이제 이름을 부르죠. 이제 인간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프레일링을 하기 위해서도 이름을 불러줘라. 이 얘기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웃는 얼굴로 대해라. 웃는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웃는 얼굴로 대해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얘기 있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먼저 웃읍시다. 뭐 이런 구호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웃으면요. 상대방이요. 호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럼 나도 웃어요. 그러면은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상대방을 영향을 미쳐서 환경을 나에게 맞게 세팅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내가 긴장을 해. 상대방이 웃을까 안 웃을까 긴장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온갖 생각을 하면서 긴장을 해가지고 웃음 띤 얼굴이 아니라 긴장 띈 얼굴로 상대방을 만나면 상대방은 그 얼굴을 보고 긴장의 에너지를 접할 때 이 사람도 어때요? 긴장하게 돼요. 내가 뭐 잘못했나? 왜냐면 다 자기 생각하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스스로 긴장을 한 건데 이 사람도 그것을 자기 탓으로 받아들여요. 저 사람이 날 뭐 싫어하나? 날 불편해하나? 내가 뭐 문제가 있나 오늘? 아니면 오늘 나랑 얘기하기 싫은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도 긴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굳은 에너지가 이 사람을 굳게 만드니까 이 사람도 굳은 에너지를 보내니까 이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옳거니. 역시 이렇게 저 사람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의 에너지가 만든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고 먼저 이름 불러주고 하는 게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중요하고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아이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 받는 아이로 키우는 비결. 그러면 이제 웃으면서 인사 잘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하게 만들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적용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화가 들어갈 때 하는 것은 상대방의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여라. 관심사가 뭐예요? 뭐 취미가 뭔지, 흥미 있는 부분이 뭔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데 소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자꾸 물어봐주고, 물어봐주는 게 이게 뭐 어떤 사람으로서는 부담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을 관심해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신문하듯 질문하는 거 말고 관심을 해서 물어보는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나한테 저 사람이 관심이 있구나. 관심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상대방이 비호감이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계속 물어보고 관심해주고 거기에 동조해주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사기꾼이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사이비 종교단체의 포교가 은밀하게 공작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칭찬해 준다고 무조건 마음을 열고 쫓아가시면 안 된다. 그것은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에너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성 제로 상태가 되고 이러한 에너지적인 감각을 익히시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환대를 해도요, 그러니까 반갑게 맞이하고 예의 바르게 나를 대하고 관심 있게 다가와도요, 그 사람의 에너지가 안 좋은 사람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음성 톤만 들어도 저 사람이 진심이 있나 없나가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예의 바른 척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예의가 우러나와서 하는 건지, 그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각이 약하신 분들은
너무 경계하란 뜻은 아니고 너무 의심하란 뜻은 아니지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관심해준다고 그래서 무작정 쫓아가지는 말란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일링 대화법 관심사를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경청이 쉽지가 않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말만 잘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할 때의 감정이 뭔지, 그 사람이 말하는 말 속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습관이 뭔지, 심지어는 그 사람이 많은 말을 하지만 말하지 않고 있는 게 뭔지, 또는 드러내기 꺼려하는 게 뭔지, 또는 드러내고 싶지만 드러낼 수 없어서 건드려주기를 바라는 건 뭔지, 이런 게 다 있다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뭐 상담 전문가가 될 거 아니면.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느 수준까지는 아셔야 되냐면 말하는 사람의 말의 내용은 정확히 들으셔야 되고요. 말하는 사람의 감정, 그 감정만 알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경청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여러분들이 말에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연습. 자, 이런 거 한 항목이요. 굉장히 큰 항목이에요. 이 트랜서핑에선 가볍게, 정말 가볍게 한 줄 얘기하고 넘어가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현실에 적용하는 거는요. 한 권, 두 권, 세 권의 책도 필요하고 석 달, 넉 달도 1년도 필요한 연습이 필요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을 하시고 적용을 해 나가셔야 돼요. 시행착오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다 실제적인 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제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지나치게 판단하거나, 아니면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요. 이제 꼰대가 되면 안 되죠. 꼰대의 특징은 가르치는 자리에서 가르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대화석상에서 자꾸, 가르치려 들려는 거. 예, 정보 주는 것과 가르치려 들려는 건 차이가 있어요. 가르치려 들려는 거는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아. 그러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취지로 하는 건 이제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는 하지 말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레일링 대화법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상대방 관심사에 관심을 기울여라. 상대방의 관심사를 찾는 연습을 해봐라. 그런 걸 끄집어내는 대화를 자꾸 시도해봐라.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내가 인터뷰어가 된 거예요. 인터뷰어가. 그리고 상대방은 인터뷰이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기자예요, 기자. 최대한 저 사람을 잘 인터뷰해서 저 사람의 기사를 내가 잘 써주려고 그래. 그런 마음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럼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이제 프레일링 처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후반부에 책에 나오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프레일링 처세법의 핵심이 뭐냐면요. 다 자기를 관심한다고 그랬죠? 각자 자신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고 높여지길 기대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의 중요성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프레일링 처세법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중요성을 높여주느냐? 관심 주는 거 대화할 때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또 다른 팁을 주는 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상대방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기꺼이 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한해서 그런 도움을 요청을 하란 얘기지 무리한 부탁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여러분 이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리하고 무례한 요청을 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할 수 있고 하고 싶어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회를 줘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 기회가 뭡니까? 사실은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왜, 야, 구두 닦아줘. 구두 닦으면 돈 주고. 이거 뭐예요? 구두 내가 닦으면 더 잘 닦아. 그런데 왜 그래요?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떤 기회예요? 용돈 주는 기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방식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칫 오해하셔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부탁하다가 여러분들 이제 불편한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냐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여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뭐 하나 안 되는 거 가져가서 물어봐서 해결해주면은 아, 대단해. 이게 뭐예요? 이때 인정받는 기분 때문에 돈 안 받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역이용하는 게 이제 이 프레일링의 기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놀부심보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진심을 담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이게 이론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배 욕구도 있고요. 그런 것을 자극을 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옳다. 이것을 좋다 나쁘다 평가할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반프레일링. 반프레일링이 뭐냐면 프레일링에 반하는 행동. 어떻게 하면 프레일링에 반할까요? 이치를 알려주는 거죠. 이거와 반대로 하면 돼요. 상대방의 중요성을 높이면 프레일링. 상대방의 중요성을 낮추면 반프레일링. 상대방의 중요성을 밟아버려. 이거 전형적인 반프레일링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은 무시당한 기분을 느껴. 무시당한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게 이제 반프레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르고 누르고 무시하고 이러면 돼요. 예. 이런 건 이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나 쉽게 잘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 단점, 상처, 열등감, 아킬레스건 이런 것들을 이제 건드리는 거죠.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모르고 건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고 건드리는 사람은 이 사람이 좀 깨우치셔야 돼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이상하게 주위에 사람들이 자꾸 떠나. 처음엔 다가오다가 어느 순간 되면 떠나. 근데 자기는 몰라. 왜 그래요? 네 문제거든, 이건 네 문제. 그래서 집단 상담이 이게 효과가 좋은 이유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효과가 좋아요. 자기 꼴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자기 꼴을 못 봐요. 왜? 세상에선 말을 안 해주거든요. 말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잔소리 좀 코너가 있으면 이런 것 좀 많이 말씀드릴게요. 예. 평생 모르고 살 수가 있어요. 평생 남탓만 하면서 자기 꼴을 못 보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또 자책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책하면 안 돼요. 집단 상담 가시면 이제 그때 느끼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혼자 자책하면서 죄책감 느끼면서 혼자 그렇게 괴롭히면서 살아요. 평생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자, 이 복잡한 이 기술을 팁 다 얘기했는데 이 원리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 답이다.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이 나와요. 결국은 사랑이다. 네. 맞죠? 맞아요. 정답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을 하면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펼쳐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잘못된 사랑.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 아닌 사랑. 집착에 가까운 사랑. 욕망에 가까운 사랑. 의지처를 만들고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런 사랑은 답이 아니다. 예. 그래서 억지로 프레일링 하려는 것, 자신을 속이려는 것, 마음과 영혼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안 먹힙니다. 진심이 담겨야 되고요. 진심이 담기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프레일링을 할 조건을 갖추셔야 되고요. 남을 관심할 수 있으려면 자신이 먼저 충분히 비단에 들어와야 되고 자기 만족적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충분히 스스로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결핍을 낳죠. 공격성이 나가는 거고 해놓고 기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반응을 기다렸는데 안 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먼저 프레일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셔야 된다. 예. 그래서 이 프레일링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 의도가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의도가 들어가지만 흐름을 타야 되고요. 흐름을 타지만 수동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지 그 의도성은 상대적인 겁니다. 이 프레일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의도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죠. 의도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지나친 의도를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기만적인 행위가 되는 거고요. 진심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진심이 우러나와야 되는데 진심이 우러나오려면 내 에너지 자체가 프레일링을 할 수 있는 밝고 고운 강한 에너지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진심과 진정 어린 관심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에너지에 동조해 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의도의 조율이라고 그러죠. 예, 기본적으로 의도를 사용하되 목적이 뭐예요?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흐름을. 서로 조율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조율하는 게. 그래서 지나친 의도를 사용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또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조율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는 끌려다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율이 아니죠.
사람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동일할지라도 나와 만나는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주도적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이렇게 촉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유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끌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이 많아서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상대적이란 말이죠. 에너지 주파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프레일레가. 그래서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 앞에 서면은 내가 주도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내가 소극적인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에너지가 강하지 않으면 때로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프레일링을 하려다가 그냥 끌려다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관심을 주고 동조해 준다는 미명하에 끌려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프레일링이 아니죠. 나는 나로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 그러면서 서로 조율을 해서 흘러가는 관계. 이게 이제 프레일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진짜 목적이 뭐냐. 프레일링의 목적은 이 흐름 가운데 있는 거다. 우리 관계가. 이 조율을 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고 할 때 조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도의 조율. 어떨 때는 많이 개입을 하고 어떨 때는 적게 개입을 하고 이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와 기본적인 대화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돼야 되겠죠. 그 기본적인 인간관계와 기본적인 대화가 많이 미숙한 상태다. 그런 프레일링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제가 자꾸 부츠 트랜서핑을 적용하라는 얘기가 이것을 하기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은 먼저 뭘 배워야 돼요? 대화 기술을 배우고 대화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기르시고 태도를 기르시고 그 다음에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연습. 연습이 뭡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아까 사람을 자주 만나면 친해진다고 그랬죠? 낯선 것도요, 인간관계도요, 자꾸 만나고 자꾸 참여하고 자꾸 하다 보면 점점 편해지고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먼저 충분히 채워져야 그 다음 질적으로 고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많이 접하시라.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모임에 참여하시고 많은 관계를 일단 맺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만드시라. 그 다음에 또 프레일링을 하시라. 이렇게 단계별로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위치와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과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 프레일링이고 뭐고 관계 맺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땐 좀 쉬셔야죠. 주의를 하셔야죠. 그럴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태도가 있겠지만 100%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상대적인 거고요. 이 상대적인 것은 상대방과도 관련이 있지만 내 컨디션과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살피고 잘 만지고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깨어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지 그게 생생한 것이지 이것이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관계들은 그냥 죽은 관계죠. 아무리 자주 모이면 뭐합니까? 그거 다 죽은 관계고 죽은 대화고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책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볼게요. 72페이지예요. 72페이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나 저 사람하고 코드가 잘 맞아. 죽이 잘 맞네. 그런 것들이 이제 둘이 주파수가 동조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연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코드 맞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현실을 통제하고 선택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에너지 조율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72페이지에 나오는 것은요, 이제 의사소통,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을 까는 내용이고요. 3페이지를 볼게요. 여기 프레일레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첫 번째 단락에. 누구나 자신만의 개성적인 매개 변수의 조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프레일레라고 부른다. 상대방과 가까이 접촉하는 동안에 당신은 프레일링을 연습하고 있다. 그의 매개 변수에 동조해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프레일레와 프레일링이라는 용어의 약간의 차이, 그런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얘기한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심거리에 초점을 맞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74페이지 볼게요. 74페이지에 이 볼딕체 나온 거 읽어볼게요.
상호 이해와 공통의 언어를 찾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의 관심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이거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또 호기심을 많이 갖는 게 필요해요. 세상 만사, 사람,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에 호기심, 관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한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한 사람은 또 하나의 우주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세계의 층을 갖고 산다고 그랬죠.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세계,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대화가 재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가 나와요. 예, 이제, 직장에서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사에게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떻게 하면 프레일링을 적용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읽어보시면 되겠죠. 쭉 가시면 75페이지에 첫 번째 나온 볼틱체 읽어볼게요. 대화 상대의 주파수에 동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경청하기. 잘 듣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잘 못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때로는 정말 듣기 싫은 얘기 들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딴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저도. 네, 그것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매사에 우리가 100% 다 잘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경청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잘 들으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경청할 때 귀를 기울일 때는 이제 상담할 때죠. 상담할 때는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온 감각 세포를 다 열어놓고 듣습니다. 75페이지 밑에 볼티치에 볼게요. 상대방의 주파수로 스위치를 돌리라. 네, 스위치를 돌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의 흥미를 끌만한 것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라. 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그런 거 못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위치를 가설하시고 그거를 필요할 때 켜고 끄고 하세요. 네,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먼저는 이제 심리적으로 훈련을 했죠. 제 성향은 절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성향에 따라서만 말한다면, 지난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INTP면서 그 아이가 엄청난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형성이 엄청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수도 적은 사람이고, 말 많이 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 이렇게 많이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런데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좀 고쳤죠. 그러니까 기술을 습득을 한 거예요, 기술을. 그 기술을 습득한 걸 가지고 저는 스위치를 하나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예전에. 왜냐면 사람들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외향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인 거는 뭐예요? 스위치를 내가 킨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게 가능하냐 그래요, 그러면. 예, 가능합니다. 연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요할 때 쓰는 거지, 원래 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조용히 있는 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스위치를 끕니다. 근데 필요할 땐 스위치를 켭니다.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프레일링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치를 켜고 끄고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스위치가 가설이 되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것도 접근을 하는 겁니다. 75페이지 맨 밑에 줄. 상대방 주파수에 맞추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간단한 열쇠는 그의 이름이다. 네, 이름을 불러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밑에 부분 읽어볼게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자신의 중요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벽을 유지한다. 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경계하고 방어하고 어느 정도 의심하고 이거는 일반적인 거고요. 그것은 자신의 생존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항상 지나친 거죠. 치우치는 거죠. 지나친 방어벽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돼요. 사회에 부정하게 되는 원인을 만들어내거든요. 보통 이런 방어벽이 높게 쳐지는 경우가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상처를 받으면서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골마서
더 큰 상처가 되었을 때 이제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게 되죠.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학교에서 자라면서 친구 관계, 또래 관계에서 상처를 입어서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또 성인이 돼서는 뭐 연애를 하다가 크게 실연을 당하고 이별을 하고 상처를 입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처가 아물게 하는 게 관건이지 상처가 난 거는 이상한 게 아니다. 우리는 상처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물 수는 있다. 문제는 그것을 아물게 하는데 집중을 하지 않고 상처를 부여잡고 키우는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굳은 살이 배겨서 좋은 상처가 될 수 있는 그 부위가 상처를 부여잡고 괴로워함으로써 아주 큰 상처가 돼서 몸을 망가뜨린다. 체질을 변화시킨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연애에 한번 실패하고 나서 이성을 못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이고 뭐고 난 모른다. 이제 나중에 사람이 싫어진다니까 그러다가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76페이지 볼틱체 중간 읽어볼게요. 모든 방어벽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당신의 진정 어린 호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진정 어린 호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거 억지로 안 되죠? 억지로 안 된다는 게 이 진심은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식을 하셔야 되고 자신을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자꾸 이해할 때 진심이라는 게 이게 형성이 되는 거지 진심을 뭐 쥐어짠다고 진심이 나오나요? 그냥 연기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프레일링 역시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진정한 프레일링이 가능한 거지 그냥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에너지를 갖추지 않은 분들에게는 말입니다. 76페이지 밑에 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완동물을 왜 좋아하냐? 그들은 요구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준 만큼 달라 이거죠. 근데 애완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실망하신 분들이 그냥 동물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애완견, 반려동물 기르면서요. 76페이지 밑에 줄. 사람들과 사귈 때 호감을 얻고 싶다면 당신이 그들을 만나 행복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예, 그래서 미소 짓고 인사 짓고 환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럴 때 상대방 중요성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한테 이런 좋은 모습이 있나 보다. 내가 관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작용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결핍이 강한 사람은 그런 상대방이 나타났을 때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의존적 관계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이상한 사람 쫓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 했죠. 77페이지. 당신의 주의와 관심은 진실해야 된다. 예, 계속 진실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연기하지 말라. 예. 그 다음 78페이지 맨 위에 줄 볼게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거나 작은 부탁을 들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당신은 쉽사리 상대방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 예, 이것은 프레일링 처세법의 원리 뭐냐? 상대방의 중요성을 높여줘라. 그러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해라. 그래서 그 목적은 뭐다? 너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정말 도움이 돼. 너는 정말 그러한 능력이 있어. 이 메시지를 주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7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모든 비판은 사람들의 중요성에 타격을 준다. 그것은 일종의 반프레일링이다. 절대로 대놓고 누구를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이 옳다는 것을 확신한다 하더라도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언제나 더 유용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중요성에 타격을 주지 않게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일종의 처세술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처세술이에요. 에너지적으로도 옳고 심리적으로도 옳고 특히 사회생활, 직장생활,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에겐 더더욱 이것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처세술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여러분들 실수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나치게 피력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 예. 옳든 틀리든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 한들 옳았다고 판정 손을 들어준다 한들 여러분들은 에너지적으로는 그것이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을 아시는 게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79페이지 마지막 단락. 상대방의 프레일레에 가장 정확히 동조하는 방법은 물론 사랑하기다. 그것이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기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지극히 어렵다.
상호 간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소유하려는 마음을 거부해야 한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들. 네. 사랑이 길이다. 그러나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소유하려는 사랑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되면 또 다루는 걸로 킵을 해놓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읽고 마칠게요. 80페이지 마지막 부분. 인간관계를 의도에 의한 관계와 흐름을 타는 관계로 구분하는 것은 순전히 상대적인 것이다. 흐름을 타고 관계를 맺는 것을 의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모두가 프레일링이다. 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설명을 들으면 야 저거는 너무 의도적인 거 아니야? 사람 이용하는 거 아니야? 저 공작이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목적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목적. 프레일링의 목적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뺏는 게 아니라 서로 에너지를 북돋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의도가 만약에 이 상도적인 건데 진짜 의도가 빗나갔다? 만약에 그러면 그 결과는 에너지 소진이고 관계의 마찰이고 갈등의 유발입니다.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을 이해하시고 이걸 적용하셔야 돼요. 밀고 당기고 힘을 주고 안 주고 관심을 얼마큼 주고 얼마나 끌고 가냐? 그 목적은 뭐예요? 조율이에요, 조율. 어떤 줄은 많이 돌려야 조율이 돼요. 어떤 줄은 돌리지 않아도 돼요. 조율은 상대적인 겁니다. 아셨죠?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각이 필요하고 감각은 연습이 필요하고 연습은 실전이고 실전은 몸으로 하는 거고 부딪혀야 되고 실패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트랜서핑, 프레일링 현장에 적용하시는 거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하신다면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꿈에선 가능하죠. 현실, 물리적 공간에선 자연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것을 인식하시고 이런 원리로 잘 접근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시고 편해지시고 불편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불편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휘둘리지 마시고 빠져들지 마시고 소진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관리하시고 의도를 조율하시고 목표를 다시 점검하시고 하나하나 실력을 쌓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시고 심상화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연습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